DMZ에서 함께한 지난 1년. 우리는 이곳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귀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남한에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사양노루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죠.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 붉은 박쥐가 긴 겨울잠을 청하는 곳. 이곳은 야생이 살아 숨쉬는 DMZ입니다. 지난 60년 이곳을 지켜온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야생의 시간 속에 DMZ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봄이 온 숲에는 생명들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까막 딱따구리는 일찌감치 둥지를 만들었네. 철책성 너머엔 생명들이 내뿜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꼭지 수컷은 알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호시탐탐 알을 노리던 세코 미꾸리를 단번에 몰아냅니다. 알들이 무사하게 부화할 때까지 꼭지 수컷은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짝을 찾는 무당 개구리들의 몸짓에서 봄의 생기가 느껴집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가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나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로 물 안을 탐색하더니 이내 큰 피라미 한 마리를 낚아채는데 성공합니다. 모래주머니가 있는 녀석은 살아있는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리죠. 푸르름을 더해가는 숲엔 또 다른 생명의 날갯짓이 있습니다. 나비가 물 웅덩이를 찾아 목을 축입니다. 고반새의 쥐저김이 싱그러운데요. 짝을 찾는 사랑의 세레나다입니다. 벌써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린 까막 딱따구리. 새끼들을 먹이고 키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고반새도 드디어 짝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둥지. 고반새가 까막 딱따구리의 둥지를 탐냅니다. 위협을 느낀 까막 딱따구리는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나무 구멍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 번식으로 해서 그런 나무 구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공간 자체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이제 찾아서 서식지역 내를 계속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까막 딱따구리 둥지가 있으면 이 둥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나무 구멍 자체가 다른 종에 차지하고 있는 구멍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러다가 어미가 나타나서 방어를 하게 되면 포기라고 이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또 싸워서 뺏을 수도 있고요. 숲은 무생명들을 보듬고 키워냅니다. 다람쥐도 나무라는 자연의 둥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새끼를 키우죠. 건강한 숲의 생명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까막 딱따구리.
꽃뱀이 나타난 것이죠. 꽃뱀의 출현으로 숲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숲의 하루가 이렇게 저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해상 DMZ라 불리는 이곳은 육지의 DMZ 못지않게 위기감이 감돕니다. 백령도 1.2km 전방에 위치한 물범의 서식처, 물범바위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 분단의 경계를 넘어 북쪽으로 떠났던 물범들이 돌아옵니다. 물범들이 찾아오는 곳은 남과 북의 군사 분계선이 맞닿은 곳, 남과 북의 물살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루 두 번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물범들이 하나둘씩 바위로 몰려듭니다. 물속에서 호흡할 수 없는 물범에게 바위는 없어서는 안 될 서식 조건이죠. 육지에서의 둔한 몸짓과는 달리 물속에서의 물범은 빠르고 여유롭습니다. 수중 고개사란 별명답게 유연하게 물속을 누비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하자 단숨에 낚아챕니다. 물범은 주로 후각을 통해 먹잇감을 찾는데 새우 등 갑각류에서부터 물고기, 때로는 바다새까지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해조류가 풍성해 다양한 어류가 모여들고 인위적 간섭이 차단된 백령도 앞바다. 물범이 오랜 서식지로 이곳을 택한 이유죠.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냉전과 긴장의 바다. 그 한켠에선 물범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무인도는 새들에게 최적의 번식지입니다. 외딴 바위섬인 비도는 봄이 되면 저 새들로 생기가 넘칩니다. 주걱처럼 생긴 검은 부리와 왕관을 연상시키는 황금색 머리 깃털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저새. 저새는 전 세계에 2,300여 마리뿐인 희귀종입니다. 저새는 땅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기 때문에 사람이나 포유동물을 피해 주로 외딴 섬에서 번식을 하죠. (4월) 초 한반도를 찾아 새끼를 키우고 10월 말쯤 월동지인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비도엔 저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많이 관찰되는데요. 가마우지는 해안 절벽이나 암초위 오목한 곳에 둥지를 틀고 번식합니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건 집단 생활을 하는 괭이 갈매기들인데요. 요란한 울음소리로 비도가 새들의 땅임을 알립니다. 이념도 대립도 없는 자연의 공간.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야생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조망의 경계. 그 아래를 유유히 흐르는 하천에서 우리는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제법 나이가 있어 보이는 녀석은 하천을 건너오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챈 걸까요? 한동안 코를 실룩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숲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은 야생에 먹을거리가 풍부한 시기죠. 사냥은 지천에 자란 풀들을 뜯어먹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에서 가장 안전한 사냥의 삶터죠.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숲. 어느새 가족을 이룬 호반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둥지로 가져가는데 한창 성장할 시기인 새끼들은 연신 배가 고프다고 보챕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새끼들을 위해 어미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냥에 나섭니다. 호반새 둥지 옆에는 파랑새 가족이 이웃하고 있는데요. 파랑새는 까막딱따구리가 버리고 간 둥지를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안에선 새끼들이 자라고 있죠. 야생의 첫 번째 본능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곤충들은 그 본능에 따라 짝짓기를 하죠. 메뚜기 한 쌍도 풀잎 위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도 먹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완벽한 보호색으로 위장한 사마귀가 사냥감을 노립니다. 소리 없이 잠자리 한 마리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먹고 그것은 또 더 큰 것에 먹히는 것이 야생의 법칙입니다. 잠자리가 이번엔 거미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풀숲에서 사마귀가 은밀하게 알을 낳습니다. 사마귀 암컷은 알을 낳으면서 거품과 같은 알집도 같이 만듭니다. 알은 어미가 만든 안전한 알집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늦봄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밤이 되면 이곳엔 새로운 야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두꺼비가 어둠을 틈타 사냥에 나섰습니다. 녀석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조준해 빠르게 공격을 하는데요. 사냥에 성공하는 비결은 놀라운 속도로 뻗어나가는 길고 끈끈한 혀에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거미줄은 날아다니는 곤충들에게 지옥의 늪이죠. 한번 발을 디디면 곤충의 강자인 사마귀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거미줄로 사냥하는 거미. 걸려든 먹잇감을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싸버립니다. 치열한 생명의 사투는 물속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갈이 깔린 하천 바닥에서 귀한 물고기인 얼음치를 만났습니다. 얼음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희귀종으로 산란기에 돌탑을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에 까만 점무늬가 물밖에서 보면 어른거린다 해서 얼음치라 이름이 붙여졌죠. 얼음치 수컷은 혼인기가 되면 주둥이 부근에 기포 같은 추성이 생깁니다. 추성은 잉어과 어류의 2차 성징으로 산란 시 암컷을 자극하고
수컷의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꼭지의 산란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알들은 그새 많이 자랐습니다. 까만 눈이 생겨난 걸 보니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는 꼭지 수컷. 보름에 걸친 아빠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알들은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치어는 수컷의 보호 아래 일주일 정도 난황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죠. 새 생명의 탄생으로 계곡의 생태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DMZ에 있는 민물고기들은 지금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다양한 생태계와 다양한 크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50년, 60년 이상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도 다양한 생물들, 다양한 크기의 종들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새끼새들이 둥지를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독립의 때가 된 것입니다. 파랑새 어미가 비가 오는 와중에도 둥지 떠나기를 재촉합니다. 어미의 재촉에 새끼가 과감히 뛰어내렸지만 결국 추락하고 말았네요.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태어나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새끼새. 둘째가 안타깝게 쳐다보고 새끼는 다시 힘을 내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행을 시도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파랑새의 이웃사촌인 호반새 둥지에서도 둥지 떠나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미 품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새끼들. 어미가 나오라고 재촉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미는 먹이로 새끼를 유인하는데요. 그래도 한참을 머뭇거리던 새끼가 마침내 둥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어린 새는 어미가 그랬듯 숲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쌀쌀해진 가을, 백령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물범 바위에선 물범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는데요. 물범은 물속과 바위를 오가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물범 바위 옆에선 바다 가마우지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포유류인 물범은 어리와 달리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밖에 나와 숨쉬기를 해줘야 하지요. 물범들은 담숨에 수심 600m까지 잠수를 하는데 장시간 물속에 머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타고난 수영 실력으로 다시마 숲을 누비는 물범. 백령도 앞바다인 물범이 좋아하는 물고기와 몸을 숨기기 좋은 해조류가 풍부합니다.
매년 봄마다 바닷속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넘어 이곳 백령도 앞바다를 찾는 물범.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제 물범들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남쪽 바다를 떠나 저 멀리 북쪽까지 이들을 가로막는 장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긴 철조망의 경계를 따라 하루 해가 또 저뭅니다. 밤의 창공을 지배하는 것은 맹금류. 올빼미는 소리 없는 비행으로 먹잇감을 찾습니다. 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매미 유충은 날기도 전에 사냥감이 되고 맙니다. 수달도 먹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물과 무틀 오가는 수달은 강줄기를 따라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합니다. 이들에게 인간이 만든 남과 북의 경계는 무의미할 뿐이죠. 다양한 생명을 품으며 60년의 긴 세월을 지나온 DMZ. 이곳은 사람이 아닌 야생의 법칙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 전쟁에 의해 버려진 땅은 묵묵히 흐르는 자연의 시간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로 돌아왔습니다. 남과 북 사이로 흐르는 물이 다양한 생명들을 키워내는 DMZ. 철책에 가로막혀 인간에겐 단절되었던 공간이 동물들에겐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다. DMZ, 이곳은 야생의 땅입니다.